주말 사이에요.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 사태, 한마디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봤는데 어떤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Но если кто-то встанет на пути, мы уничтожим все, что будет вставать на пути. Мы протягиваем руку каждому. Мы идем дальше, идем до конца. И наш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от любых угроз, в том числе от внутреннего предательства. А то, с чем мы столкнулись, это именно предательство. Мы разворачиваем свои колонны и уходим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полевые лагеря согласно плану. 보신 것처럼 거의 만 하루 사이에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끝났다고 단언할 수가 없고 지금 긴박하게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앞서 무장 반란 사태 선봉에선 프리고진,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영상으로 보신 프리고진은요, 이 대통령, 푸틴 대통령의 신임을 받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푸틴 대통령과 같은 고향인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프리고진 같은 경우에는 1981년도에 절도, 사기,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9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사실 행실이 마냥 착한 사람은 아니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질도 나쁘고. 네, 여러 의미로 뭐 이력이 화려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나이, 이제 복역을 끝내고 사회로 돌아온 나이가 29세였어요. 근데 네. 이때 출소 후에 가족들과 노점에서 핫도그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장사가 잘 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노점에서 고급 레스토랑까지 이제 차리게 됩니다. 어허. 이때 푸틴 대통령이 이 식당을 즐겨 찾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 사진 속에 푸틴 옆에 인물이 프리고진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허. 이후 프리고진은요, 푸틴 대통령의 만찬이라던가 아니면 이 크렘린궁에서 열리는 연회를 책임지면서 푸틴의 요리사다라는 이런 별칭까지 얻게 됩니다. 어허. 그리고 푸틴 또한 이 프리고진을 상당히 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프리고진은 놀랍게도 아까 제가 그 범죄 이력을 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한때 동화책 작가로 활동한 경력이 또 있어요. 희한하네. 정말 여러 가지로 참 이력이 화려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약 20여 년 전입니다. 40대 어허. 초반이 쓴 글인데요.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소인 왕국의 왕이 이 마법으로 이 몸집을 막 키우다가 너무 커져서 이 왕국을 오히려 통치하지 못해 뒤늦게 후회한다라는 내용을 집필한 바가 있습니다. 이야, 책 내용이 뭔가 미래 일을 예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알쏭달쏭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막역한 사이라는 건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리고 쭉 인연으로 보니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레스토랑 사업하던 사람이 어떻게 무장 반란을 주도해, 쿠데타를 주도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핫도그 장사하다가 레스토랑 차렸고 동화책 작가를 하던 사람이 대체 어떻게 된 그러니까요. 건가 하실 텐데요. 지난 2014년에요. 민간 군사기업 용병기업인 바그너 그룹을 설립합니다. 아, 용병 그룹이에요, 저게? 네, 오. 용병 그룹인데요. 이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이요, 친러시아 분쟁에 투입돼서 전투 작전을 펼쳤다고 해요. 어허. 특히 뭐 시리아, 리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 내전에도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개입을 했을 때가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독재자의 요청을 받고 개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고문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바그너 그룹은요,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을 때 최전선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를 점령했다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프리고진이 전투복을 입고 러시아 국기를 들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이요. 일단 범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핫도그 장사, 더 키워서 레스토랑으로 승승장구하다가 크렘린궁, 쉽게 말하면 우리의 뭐 옛날 청와대, 뭔가 그 대통령이 있던 궁이 크렘린궁이잖아요, 러시아에. 거기에 보세요. 거기에 연회를 도맡아 했다는 거. 그만큼 연회를 도맡아 했다는 건 최측근 아니에요. 거기에 근접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이 용병단체를 만들어요. 글쎄요, 막대한 재력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요. 이 최진봉 교수님, 프리고진이 불렸던 뭐 호칭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프리고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바그너 그룹의 수장 외에 따로 개인적으로 불러지는 호칭은 따로 없었던 것 같고요. 프리고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욕망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용병 그룹 같은 걸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부와 가까울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푸틴이 일정 부분 이 그룹에 돈을 계속 지원하니까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전쟁을 수행하면서 프리고진을 계속 이용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규군으로만 부족하니까 결국 용병 그룹을 계약을 맺을 것이고 계약 관계에서 측근이었으니까 더 많은 혜택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프리고진이 또 푸틴한테 뇌물도 줬겠죠. 그럴 수 저는 있어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생 관계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공생 관계인 거죠. 그룹을 만드는데 용병 그룹이요. 용병 그룹인데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내전 상태에서 러시아 편에 서서 항상 가장 앞장서는 그런 군대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근데 반기를 든 거거든요. 근데 반기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국방부와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방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식 계약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고진이 돈을 막 계속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리고진이 지난번에 이제 바흐무트에서 전투를 하면서 국방부에 대한 공개 비난을 했어요. 아니 국방부가 제대로 탄약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니 국방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소이구라는 국방부 장관이 야 비공식적으로 계약 맺은 사람들 다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계약 체결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 입장에서도 보니까 프리고진이 너무 나가고 있다는 거 아마 판단한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그 정규군이 갖고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서는요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규군이 대부분 어디가 있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지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를 지킬 수 있는 군대가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돌려가지고 모스크바로 진격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 프리고진이 계속 모스크바로 진격을 해버리면 잘못하다가 본인의 자리까지도 뺏길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한 거죠. 푸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손을 내민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체포령을 발령을 했었어요. 그래요? 프리고진 체포오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협상을 이룬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놔뒀던 프리고진이 정말 군대 이끌고 돌아와서 모스크바를 점령해보는 본인의 권력도 완전히 뺏기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 손을 내민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프리고진이 멈췄습니다. 거기서.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프리고진이 그러면 계속 건재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모스크바 코앞까지 이 프리고진이 이끄는 용병 부대가 진격을 했대요. 저는 세계사는 잘 모르지만요. 기사를 읽어봤더니 옛날 히틀러도 모스크바를 함락시키려고 마음먹었는데 실패했던 그 모스크바를 코앞까지 진격했던 게 프리고진이래요. 푸틴이 벌벌 떨었을 수 있어요. 그런 프리고진이 정말 장악하려다가 모스크바에 진격하려다가 결국은 방향을 돌려요. 박성배 변호사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나섭니다. 푸틴의 허가를 받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프리고진과 합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결과 프리고진 히틀러도 뚫지 못했다는 모스크바 입성을 불과 200km 앞두고
진격을 야, 포기한다는 200km 거의 선언을 코앞 하게 아니에요? 됩니다. 코앞 진짜?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측은 프리고진과 반란에 가담한 용병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고 프리고진은 러시아를 떠나기로 합의합니다. 이 프리고진이 검은색 승합차에 타고 경찰의 호위 아래 철수를 시작하자 시민들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일부 시민은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면서 사진 촬영도 합니다. 프리고진도 환한 미소로 그 이 반응을 장면이네요, 진짜. 네, 비치는데 이 프리고진의 안전이 담보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던 프리고진이 이끄는 용병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은 하루 만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장면이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무장 반란, 즉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한테 보세요. 시민들이 환호하고 같이 셀카 찍자고 요청하고 막 박수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유인경 평론가 그 말은 즉슨 결국 러시아 내에서 푸틴이 뭔가 반감을 국민들한테 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푸틴으로 치면 엄청난 망신이자 아하, 굴욕인 네. 거죠. 아까 뭐 히틀러도 얘기했지만 나폴레옹도 못 그래요, 맞아요, 못했던 네.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프리고진은 반란을 끝내는 조건으로 벨라루스 대통령과 협의를 받아서 망명을 선택을 했지만 네. 그러나 아직까지도 프리고진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머, 그래요? 벨라루스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것도 아닌 거고요. 벨라루스의 외교 측에서도 입국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언급을 어머?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허. 또 이제 모스크바 지국장, CNN 모스크바 지국장을 지냈던 질 도어티 씨는 네. 푸틴은 절대로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음. 그래서 프리고진은 벨라루스에 살해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프리고진의 숙청서를 여러 외신에서 지금 이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하일 카시노프와 러시아 총리도요. BBC와의 인터뷰에서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간 다음에 아프리카로 떠났을 수도 있다. 용병 사업을 해서 떠날 수도 있고 목숨을 해서 떠날 수도 있는데 아하. 다른 많은 이 푸틴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리고진 제발 죽음의 홍차를 마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푸틴은 절대 정적을 용서하지 않고요. 어허. 대부분 러시아 국내에 있던 외국에 가 있던 간에 홍차를 마신 후에 거의 암살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프리고진이 홍차를 마셨다는 소문이 들어오지 않을까 아하.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아침 우리 이 신문들을 봐도요. 프리고진이 다시 벨라루스로 방향을 돌렸지만 최진봉 교수님 과연 프리고진이 무사할까 이런 기사가 막 쏟아졌단 당연히 말이에요. 그렇게 쏟아질 수밖에 없죠. 많은 부분들 외신들은요 무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감을 두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아까 유인경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푸틴이 엄청난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러네. 이번에. 전 세계 망신당했죠. 전 그럼요. 세계. 이거 뭐 러시아를 완전히 장악한 걸로 알았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자기 신복을 밑에 세워놓고 자기가 수렴 청정을 했던 일도 그랬었죠, 있었어요. 네. 그 정도까지 러시아를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였던 이 푸틴의 장악력이 너무나 느슨하구나 이런 보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철권 통치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푸틴의 그런 어떤 독재 정권 아래에서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하, 이제는 네. 푸틴도 이제는 힘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누군가 또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뭔가 이빨 빠진 호랑이 느낌을 그렇게 줘요.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프리고진을 살해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테러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요. 그러지 않으면 본인의 장악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외신들 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철옹성 같은 푸틴 대통령의 권력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푸틴의 권력 장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요. 네. 그리고 반란은 종식됐지만 푸틴 권력에 물음표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푸틴 대통령의 지도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차기에는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푸틴 입장에선 전 세계적으로 굴욕감을 당한 것도 당한 거지만 지금 자신의 안위가 걱정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전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자기 내부 상황 단속이 시급한 거 아니에요? 차제에 우크라이나전 끝내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롭게 정말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